자, 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샷건 마이크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에 나왔던 그 영상은 뭐냐면 저희 방송사에서 했던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롯데 콘서트 홀에서 있었던 행사였고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 공연이긴 한 행사였어요. 그 속에서 제 역할은 뭐였냐면 보통 이제 음향 엔지니어는 렌탈 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렌탈 쪽에서 제가 이제 방송용으로 별도로 PGM 오디오 소스를 제가 받아요. 받아서 저는 이제 레코딩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레코딩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의 라이브 레코딩 별도로 따는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레코딩을 이제 해야 될 그 역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제품을 받은 시점에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제품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언박싱 하는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묵직해요. 묵직하게 되어 있고, 내부 구성품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윈드 스크린하고 윈도우 머프라고 하죠. 뭐 데드 캣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메탈 재질의 이제 마이크, 샷건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들어가 있는 샵 마운트가 되어 있고요. 이 샵 마운트 밑에는 큐슈는 개인 들어있지 않은 거 제가 갖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용이죠. 충전용으로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오디오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보증서하고 지금 보시는 보증서,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고릴라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앞면, 뒷면, 옆면을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상단 부분에 이제 전원 버튼하고 로컵 필터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배터리 잔량 표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컷 75Hz, 150Hz 이렇게 이제 커트할 수 있는 필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샵 마운트 연결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이 넓은 개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음량을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죠. 0에서 10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프리앰프가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면을 다시 보게 되면 오디오 아웃풋 단자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이제 유무선 연결하는 포트 연결하면 될 거고요. 지금은 C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충전기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별도로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것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드 스크린을 장착한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윈드 머프, 더 이제 바람이 셀 경우에는 윈드 머프를 이제 연결을 해서 집어넣어서 씌워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데드 캣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양한 구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보통 롯데 콘서트 홀에서는 별도의 음향 장비를 그 객석 쪽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몰래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그 무대 감독이 바로 이제 철거하라고, 나중에 이제 공연 딱 들어가기 전에 철거하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FOH 근처에서 이제 그 녹음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왜냐면 그 FOH 위치 자체가 좀 약간,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소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앰비언스 마이크 그러니까 앰비언스 마이크 같은 경우에 초지향이지만 그래도 그 근접해 있는 소리가 다 수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게 세워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도 안 되었었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러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사용했던 거죠.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샷건 마이크를 알려고 하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마 다음번에 아마 강의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상이라든지 음향 쪽에서는 이 필드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샷건 마이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요 제품에 대해서 리뷰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 초지향 마이크, 이제 슈퍼카디오이드라고 하죠. 어떤 패턴이 샤프한 이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이 중요해요. 얘가 갖고 있는 스펙에 있는 이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지향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샤프한, 그러니까 지향성이 아주 샤프한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음이 되게끔 되는 저도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파워를 누르게 되면, 이게 꾹 누르면 이게 파워가 켜지게 되고요. 보통 이제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이제 파워가 들어온지를 확인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고요. 근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얼마큼 갈 것인가. 지금 배터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체크하고 이제 녹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량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은 로컷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75Hz를 이제 커트를 해주고요. 그 밑에 거를 한 번 더 누르면 150Hz 밑에 거를 커트해 주고요. 보통 이런 것은 필드에서는 바람 소리라든지 아니면 저음 쪽에 조금 원치 않는 노이즈들이 많이 유입될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필터를 넣어준 게 된 거죠. 이것도 이 제품의 어떤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콘덴서 마이크로 되어 있어요. 콘덴서 마이크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기를 집어넣어서 동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전기를 집어넣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이 자체에 프리앰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프리앰프. 그래서 프리앰프가 보통 음향 장비에서 프리앰프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 자체는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는데, 전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돌리는 것이 이렇게 돌리는 것이 게인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프리앰프의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너브인데, 이게 보통 보니까는 0에서부터 10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dB 표시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부터 10까지의 어떤 레벨 컨트롤이 된다는 거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 자체가 싼 제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 제품에 대한 프리가 좋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를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샷건 마이크를 고를 때 내구성을 정말 따지거든요. 왜냐면 필드에 사용하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닥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탈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USB-C 타입으로 이제 충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이쪽으로 뽑게 되고요. 제가 그때 그 누군가가 설명을 요청을 해서, 보통 이런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이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있던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어떤 현장에서는 수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붐 마이크로도 사용하거든요. 붐대에 올려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거리가 멀잖아요. 녹음기 쪽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무선으로 소리를 이제 보내주는 장비겠죠. 그래서 하나는 송신기고 하나는 수신기인데, 요 제품을 여기다가 꽂아서,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마운트 시켜가지고 이제 수음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음을 한 다음에 요 수음은 된 것을 무선으로 이제 상대방 쪽 카메라 쪽이라든지 레코디 쪽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는 요번에 이제 행사할 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했어요. 녹음을 했던, 이 마이크로 녹음했던 영상은 아니고요. 녹음했던 녹음분을 한번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박수치고, 이런 박수치고 뭐 이러한 소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현장감을 더 이렇게 이제 부각시키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녹음이 아무리 잘 되래도, 녹음을 그러니까 리버브라는 것 자체가 현장 소리를 가공을 해서 현장에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리버브를 주잖아요. 그러나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런 샷건 마이크라든지 앰비언스 마이크를 통해서 얼마큼 적절하게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 달라져요. 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간단하게 아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일단 코미카라는 제품은 중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물건을 보고 제가 느낀 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는 오래 써봐야 이제 알겠지만, 저는 한동안 이 제품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강의는 꼭 제가 한번 초지향 마이크, 그러니까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항목을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